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말 뉴스 BGM 머니입니다. 기아의 첫 전용 전기차 EV6의 상품성 개선 모델이 출시됐습니다. 1회 충전 주행 가능 거리가 더 늘고 내외장을 새롭게 단장했지만 가격은 그대로입니다. 김홍모 기자입니다. 바람 셀 틈 없이 꽉 막힌 전방 그릴과 뭉툭한 인상의 좁은 보닛, 무심한 듯 한 줄로 그어진 측면 캐릭터 라인의 전기차 EV6가 3년 만에 부분 변경 모델로 새 단장을 마쳤습니다. 호랑이 코를 재해석한 전면부 디자인에 기아의 새로운 패밀리룩인 스타맵 시그니처 라이팅을 접목한 신형 EV6는 현대적인 대비를 컨셉으로 역동성을 강조했습니다. 실내는 파노라믹 커브드 디스플레이를 새로이 적용함과 동시에 센터 콘솔에 지문 인증 시스템을 추가한 등 디자인 요소 외에도 편의성 개선에 힘을 줬습니다. 전기차 전용 플랫폼 EGMP 기반 모델로 출시된 EV6는 그간 글로벌 시장에서 누적 21만 대 이상의 판매고를 올렸습니다. 2022년 한국 브랜드 최초로 유럽 올해의 차를 수상한 데 이어 2023년 북미 올해의 차를 수상한 등 글로벌 전기차 시장에서 상품 경쟁력을 입증해왔지만 최근 국내 전기차 시장 성장세가 주춤한 게 현실. 전기차는 아직 시기상조라는 인식이 널리 퍼지며 하이브리드 차가 각광받는 현재지만 기아는 새로운 전기차 모델을 계속 내놓으며 오히려 고삐를 바짝 당긴다는 계획입니다. 기아는 올해 더 뉴 EV6에 이어 소형 SUV 전용 전기차 EV3를 통해 EV 리딩 브랜드로서의 위치를 더욱 공고히 할 예정이며 내년에는 EV4와 EV5 등 전용 전기차를 지속 출시하고 다양한 충전 인프라와 솔루션을 제공하여 국내 소비자들이 EV를 선택하는 데 망설임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기 차량을 뜻하는 일렉트릭 베이클의 앞글자를 딴 이름인 EV 시리즈. 브랜드 첫 전기차임과 동시에 첫 부분 변경 모델로 나서는 더 뉴 EV6에 대해선 그 역동성에 걸맞게 에너지틱 베이클로 정의하고자 한다는 기아의 기대감에 걸맞은 글로벌 성적이 또 한 번 이어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팍스 경제TV 김홍무입니다. 작년 우리나라와 캄보디아 간 교역량은 역대 최대치를 달성했습니다. 2022년 12월 양국 간 FTA 협정 이후 크게 증가한 것인데 앞으로 이런 기조가 더 활성화될지 주목됩니다. 양국 정부 관계자와 기업인이 모인 비즈니스 포럼 현장을 배석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우리나라와 캄보디아 정부 관계자 그리고 기업인들이 행사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와 캄보디아 상공회의소가 공동으로 마련한 한 캄보디아 비즈니스 포럼 현장입니다. 이번 포럼은 양국 간 경제 협력을 더 공고히 하고 동반 성장을 촉진하는 차원에서 마련됐습니다. 현장을 찾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교역과 투자 확대는 물론 자동차와 기계 등 첨단 산업, 온실가스 감축까지 협력하자고 전했습니다. First, mutual trade and investment should be expanded further. I hope that the MOU on investment cooperation signed at today's summit will serve as priming water. Second is to make progress in industrial and technical cooperation. 훈 마네 캄보디아 총리도 한국과 캄보디아는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관계를 오랫동안 유지해 왔다면서 나아가 캄보디아가 투자처로서 어떤 면모를 지녔는지에 대해서도 피력했습니다. Cambodia has undergone an extraordinary transformation from a country devastated by war to a peaceful, independent, democratic, and prosperous nations. The country achieved remarkable economic growth over the past 2 decades, with an average annual growth rate of over 7% before COVID-19. 대한상공회의소와 캄보디아 상공회의소는 양국 경제계를 대표해 상호 경제 교류 확대를 다짐하는 업무 협약도 이날 체결했습니다. 캄보디아 중앙은행과 국내 금융기관 3곳도 해외 결제 관련 협약을 각각 맺었습니다. 양국은 특히 첨단 산업과 도시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투자와 정보교류 등 협력을 강화하자는 데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한편 지난해 우리나라와 캄보디아 간 교역 규모는 10억 5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이번 비즈니스 포럼이 또 하나의 가교가 돼서 양국 간 투자와 사업 활성화의 촉매제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팍스경제TV 배석원입니다.
분양시장에서 중소형 아파트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시장 침체 속 분양가 상승에 부담을 느낀 청약자들이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중소형 평형으로 눈을 돌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은 김포에 있는 현장을 돌아봤습니다. 전영석 기자입니다. 김포 북변 3구역 재개발 사업을 통해 새롭게 분양하는 아파트의 견본주택. 북변 재개발구역 첫 분양 사업지입니다. 북변 재개발은 북변 3구역을 시작으로 2구역, 4구역, 5구역 등이 개발될 예정입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일대는 7,050여 가구, 신흥 주거지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단지는 85제곱미터 이하 중소형 평형으로 구성됩니다. 총 1,200가구 중 831가구를 일반 분양합니다. 일반 분양 물량 중 60제곱미터 이하 소형 평형 비율은 46%. 고금리와 분양가 상승 등으로 수요자들도 가격 부담이 덜한 중소형 아파트로 눈길을 돌리고 있습니다. 집을 구하고 싶어가지고 작은 평수를 제가 좀 추천을 했는데 많은 비용이 안 들고 경제적인 것 같고 2명, 3명이서 살기에 넉넉하게 잘 살 것 같은 평수예요. 견본주택에 전시된 59제곱미터 유닛입니다. 4m 길이 넓은 거실을 확보해 개방감을 넓혔고 디귿자형 주방으로 동선 효율성과 공간 활용도를 높였습니다. 84제곱미터는 주방 옆 알파룸을 팬트리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고 대형 드레스룸을 마련해 수납 공간을 확보했습니다. 서울의 지금 전세 가격이 작년부터 계속 지금 오르고 있는 상태고 이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가격대로 진입장벽이 낮은 중소형들 중심으로 그 실수요자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서울하고 인접해 있는 경기 지역들도 특히 이제 김포라든지 고양, 남양주, 하남 이런 지역들 서울하고 붙어 있는 지역들 중심으로는 조금 더 회복세가 빨라질 수 있습니다. 지난해 전국 아파트 매매 거래는 41만 1,812건. 전용 85제곱미터 이하 중소형 아파트는 총 36만 9,198건으로 전체 89.7%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1, 2인 가구가 늘어나고 있는 데다 사고 팔기가 쉽고 유지하는 부담도 적어 중소형 아파트 인기는 갈수록 높아질 전망입니다. 팍스경제TV 전형섭입니다. SCM 생명과학이 줄기세포주를 이용한 화장품 사업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탈모 케어와 아토피에서 탁월한 효능을 입증해 국내는 물론 일본과 말레이시아 등 해외 공급도 빠르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김효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SCM 생명과학의 화장품 브랜드 이로로가 글로벌 시장에서 입지를 다져가고 있습니다. 이로로는 SCM 생명과학의 원천 기술, 층분리 배양법을 기반으로 생산된 줄기세포 화장품으로 탈모 케어 라인과 스킨케어 라인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특히 인체 골수 줄기세포 배양액과 CXCL1 탈모 유효성 단백질이 함유돼 있는데 이는 일반 줄기세포 배양액을 사용했을 때보다 고농도의 단백질이 검출돼 질과 효능을 더욱 높이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실제로 탈모 케어 라인에서는 미녹시딜과 시너지 효과를 확인했으며 스킨케어 라인에서는 피부 재생은 물론 아토피 환자를 대상으로 개선 효과가 거듭 이어지고 있어 인하대 병원에서 아토피 환자 대상의 임상을 추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회사에 따르면 현재 1호로는 한국과 미국, 중국 등 6개국의 특허를 획득, 말레이시아는 할랄 인증을 획득하며 글로벌 진출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해서 저희 전략적 파트너사인 말레이시아 국영제약사 듀오파마 바이오테크사에 이미 할랄 인증을 받은 탈모 케어 제품이 수출이 됐고요. 그리고 올해 4월에 일본 쪽 성형외과 유통망으로 저희가 스킨부스터 일부 제품들이 저희 1호로 제품과 같이 수출이 됐고, 그리고 지금 홍콩도 지금 4월 말에 저희가 런칭을 해서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1호로가 SCM 생명과학의 캐시플로우가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현재 회사의 매출 비중은 화장품이 약 48%, 줄기세포 치료제의 기술 이전 수익은 26%로 줄기세포 배양액을 활용한 화장품 사업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앞으로 비중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목표는 한 34억 정도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내년은 조금 더 목표를 좀 더 확대를 해서 지금 한 50억 정도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회사는 국내외 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 글로벌 전시 박람회에 연이어 참석하고 있으며 신뢰도 있는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해 지속적인 성과를 도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팍스경제TV 김효선입니다. SLS 바이오가 새로운 캐시카우 확보에 나섰습니다. 바로 신속 진단 키트 사업인데 국가별 특허를 획득하며 입지를 다져가고 있습니다. 김효성 기자가 이영태 대표를 만나 사업 전략을 살펴봤습니다. 비주 초대석입니다. SLS 바이오가 틈새 진단키트 시장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소 임신 진단키트부터 알러지 진단까지 모두 신속 현장 진단인데 특히 소 임신 진단 시장의 경우 1조 원 규모로 형성돼 향후 매출 확대도 크게 기대되고 있습니다. 경쟁력과 전략 들어봤습니다. 소 임신 진단 키트, 알러지 진단 키트가 그 신속 진단 키트입니다. 알러지 진단 키트 같은 경우에는 저희 제품은 39가지 항원 검사를 그 현장에서 병원에 가시면 바로 그 자리에서 할 수 있거든요. 소량의 혈액을 가지고 검사를 하면 한 25분 이내에 정확하게 결과가 나오거든요. 저희는 현장에서 바로 이제 문제가 해결이 되니까 그런 점에서 굉장히 그 특화되어 있는, 차별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고요. 소임신 진단 키트의 경우에도 신속 진단 키트입니다. 이 콧등에서 소량의 혈액을 채취해서 현장에서 하면 5분 이내에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 암소의 경우에는 가임 기간이 한 5년 된답니다. 그러니까 5년 동안에 관리를 잘하면 송아지 3마리 정도, 암소 1마리당 일생에 송아지 3마리를 생산할 수 있는데 임신 진단 키트를 가지고 잘 관리를 하면 4마리까지. 굉장히 농가 소득의 차이가 많아서 그래서 농림축산부에서 저희들한테 그 연구 개발해라고 그래서 연구비 받았고 저희가 이제 개발했던 겁니다. 소임신 진단 키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시장에서 한 370에서 80만도 키우고 있는 시장을 한 100억, 많이 보면 150억 정도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7천만도, 8천만도를 키우고 있기 때문에 포텐셜로 보면은 거의 한 25배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장은 거의 미국하고 캐나다를 더하면 1조 이상 되는 그런 큰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제 1조 시장을 우리가 다 차지할 수는 없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소임신 진단 키트 시장이 굉장히 크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 용인 동백지구에 그 GMP 그 허가를 받은 그 생산 공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옛날에 코로나 키트 할 때 일일 최대 생산할 수 있는 양이 거의 한 100만 키트까지 됐거든요. 초기에 앞으로 한 5년, 아니 3년, 5년 정도는 충분히 그 공장에서 가능할 것 같고요. 더 이제 수요가 늘면 이제 별도로 공장을 짓는 그런 것을 계획하고 있고요. 알러지 진단 시장은 우리 국내 시장만 보면 그 마스터까지 포함해서 한 4,500억 정도 되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보면 한 20억 달러 정도의 시장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신속 진단 키트는 아직까지는 저희가 유리한 것 같아요. 우리 콤보라고 그러는데 인플루엔자하고 그 코로나를 동시에 검사할 수 있는 그 키트를 한 30억 정도 생각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이제 소임신 진단 키트라든지 알러지 키트 적어도 한 200억에서 300억 정도 매출은 되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주식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컴퓨터 시스템을 통해 매매하는 방식을 퀀트 투자라고 하죠. 최근 AI 열풍에 힘입어 관심이 더 높아지고 있는데 자, 오늘은 DGB 금융그룹의 계열사 뉴지스탁을 통해 퀀트 투자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유수민 기자입니다. 뉴지스탁의 핵심 서비스 젠포트는 개인 투자자가 자신만의 투자 전략을 과거 시뮬레이션을 통해 검증하도록 돕습니다. 최근에는 젠포트 AI 서비스로 더 많은 투자자가 쉽게 퀀트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진입 장벽을 낮췄습니다. 뉴지스탁은 2026년을 목표로 코스닥 시장 상장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술과 데이터를 이용해서 개인 투자자도 수익을 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싶어서 저희 공동창업팀이 모여서 창업을 했고요. 그리고 2021년에는 DGB 금융지주에 인수가 되면서 DGB 금융그룹의 계열사로 편입이 됐습니다.
저희를 인수를 하게 된 계기가 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이게 사실 최근 몇 년간 대기업들한테는 화두거든요. 금융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과 혁신, 그리고 여러 가지 플랫폼 비즈니스를 통한 자본시장의 그 경쟁력 강화를 또 생각을 하고 계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양한 서비스가 있지만 메인 서비스는 젠포트라고 투자자가 직접 자신만의 투자 전략을 만들 수 있고, 그렇게 만들어진 전략을 기반으로 자신의 자산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용자가 직접 코딩에 준하는 수준으로 자신만의 투자 전략을 구현해야 됐기 때문에 시장이 커지기 어려웠는데, 젠포트는 코딩이 없이도 쉽게 자신만의 투자 전략을 만들 수 있는 좀 쉬운 퀀트 투자 서비스여서 그래서 나름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투자 수익도 중요하지만 투자로 스트레스를 안 받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러려면 퀀트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거든요. 퀀트는 모든 게 데이터 기반으로 검증돼서 투자되고 또 자동화되어 있기 때문에 투자 수익률이 보장되진 않지만 적어도 스트레스는 덜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뉴지스탁이 론칭한 젠포트 AI라는 서비스는 투자에 대한 지식이 전무하더라도 그냥 자연어, 그냥 말만 해도 이게 투자 전략으로 만들어지고 투자가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쉽게 퀀트 투자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무사히 상장을 해서 제도권 기업으로 업그레이드가 되는 것이 이제 중장기적인 목표이고요. 그리고 회사의 정체성 측면에서는 저희 회사의 설립 취지 자체가 기술과 데이터를 통해서 개인 투자자도 수익을 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자였고, 그동안도 계속 기술 기반의 서비스를 발전을 시켜왔기 때문에 최근에 그 생성형 AI의 등장으로 저희 핀테크 영역, 그리고 저희 뉴지스탁 자체도 젠포트 AI라는 서비스가 추가가 되면서 급속도로 발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AI의 도입으로 더 많은 투자자들, 더 많은 개인들에게 더 쉽고 도움이 되는 서비스로 성장을 하는 것이 저희 목표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팍스경제TV 유수민입니다. 주식시장은 아시다시피 부침이 심합니다. 조금 더 안정적인 투자를 하고 싶은 분들은 어찌해야 할까요? 해서 오늘은 채권시장 투자 전략을 준비했습니다. 한상현 기자가 NH농협은행의 김정열 전문위원을 만났습니다. 비즈 초대석입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종합자산 관리 계좌나 머니마켓 펀드 같은 파킹형 금융상품으로 자금이 몰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투자자들이 자금을 안정적이고 유연하게 운영하려는 겁니다. 김정열 농협은행 WM 전문위원 역시 자산 포트폴리오에 채권을 제안했습니다. 다만 높은 금리를 활용할 수 있는 단기 채권의 비중을 높여야 수익 확보에 더 유리하다고 조언했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하반기에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의 금리 인하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에 그 이창용 한은 총재께서 그 말씀하신 것처럼 탈동조화, 그러니까 연준의 인상 사이클이 종료되었기 때문에 반드시 미국을 따르는 정책보다는 국내 경제 여러 요인들에 의한 금리 인하 시기 결정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요. 시기를 특정할 수는 없지만 올해 한 차례 정도의 인하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물가와 고용 데이터에 주목할 필요가 있죠. 연준에서는 데이터 디펜던트라고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11월에 치러지는 미국 대선과 맞물려서 금리 인하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그럴 만한 데이터가 나와야 되기 때문이죠. 물가는 올해 초에 상승세에 반전하는 모습이 나와야 시장이 기대하는 금리 인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대와는 다르게 금리 인하가 계속적으로 미뤄진다면 미국 내에서도 신용 리스크와 같은 위험이 나타날 수 있고요. 올 하반기 금리 인하는 시작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에 따라 채권을 자산 포트폴리오에 담는 것을 저희는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단기 채권과 장기 채권을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의 높은 금리를 활용할 수 있는 단기 채권의 비중을 높이는 것이 보다 안전한 수익 확보가 가능하다라고 보고요. 장기 채권의 경우에는 향후 중앙은행의 금리 인하 시기나 대선, 미대선 등의 결과에 따라서 변동성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갈 때마다 매수 타이밍을 잡는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개별 채권을 거래하는 경우에 매매 차익 비과세에 대한 그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만기 보유 시 발행자 채무 불이행과 같은 이슈가 없다면 시장금리 변동과 상관없이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겠죠. 반대로 단점으로는 발행자 채무 불이행 등의 이슈가 있고요. 또 흔히 채권은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투자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장기물 같은 경우에 금리 상승에 따른 자본 손실이 꽤 크게 발생을 할 수가 있거든요. 장기물일수록 금리의 방향에 대해서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개별 채권보다는 채권형 펀드나 채권 ETF 투자가 초보 투자자분들에게는 채권 투자를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박스경제TV 한상윤입니다. 주 52시간이나 주 4일제는 법과 규정을 정해놓는 것은 좋지만 기업의 상황에 따라서 노사 자율에 맡기는 것이 더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중소기업계는 요구하고 있습니다. 많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공포에 떨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아주 시급합니다. 상쾌한이 처음에 이제 출시되고 나서 이런 친구들한테 아니면 직장 동료들한테 선물하는 그런 문화가 생겼는데요. 거기에서 저희가 착안을 해서 상쾌한의 마음을 담아서 자기 주변이나 지인한테 선물을 해주자라는 컨셉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는 작년 대비 한 30% 이상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저희가 MZ 타겟의 제품이다 보니까 대학생들이 좀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대학교에서 샘플링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MZ들이 많이 오는 워터밤이라는 행사도 여름에 준비를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다양한 행사도 이런 MOU 체결을 계기로 해서 대한민국이 세계로 뻗어가는 그런 경제 재도약의 계기가 되고 청년 기업가들한테 용기와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우군으로서 같이 손을 잡고 앞으로 열심히 해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중소기업이 이제 더 커서 중견기업, 대기업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드는데 초석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BGM 머니를 마칩니다. 다음 주에도 우리 기자들이 발로 뛰는 생생한 현장의 모습 시청자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